안녕하세요. 예, 들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영어도서관 리더스메이트 원장 최정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영어 독서 지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지도 방법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날씨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일부러 아침 일찍 준비해서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일찍 고생하셔서 와주신 만큼 꼭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독서 지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그 설명회에 이전부터 와보셨던 선생님들 계세요?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오케이. 예.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선생님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사실은 저희가 독서지도법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엄청난 비법을 사실은 설명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원래 해야 됐던 과정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노력해야 된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터 들으셨던 선생님들이라면은 뭐야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또 가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끈기를 가지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독서 지도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extensive reading과 intensive reading과 guided reading이라는 이 세 가지의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자, 영어 독서하려면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혹은 뭐 extensive reading은 뭐예요? intensive reading은 뭐예요? 라고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첫 출발을 이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우리가 흔히 extensive reading 혹은 이제 다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독이 뭐냐? 그리고 혹은 자, 다독을 많이 해야 돼요. 혹은 intensive reading 뭐 정독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둘 다 많이 해야죠. 뭐든 많이 해야지. 영어 혹은 이제 언어라는 이 언어의 특징이 어찌됐든 노출의 빈도수가 많은 만큼 잘하게 돼 있는 영역인 거는 맞거든요. 뭐든 많이 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떤 한쪽을 선택해서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어찌됐든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extensive reading이라는 것은, 즐겁게 리딩 해야 됩니다. 즐겁게. 우리가 흔히 다독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joyful한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더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extensive reading에 대해서 이제 그 스테픈 클라센이라는 이 교수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comprehensible input이에요. 이해 가능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게 extensive reading이죠. 어찌됐든 이해가 안 되는 책이 재밌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low anxiety situ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된다, 압박감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너 이 책 다 이해했니? 이거 무슨 말이지? 여기서 단어는 무슨 이야기지? 자, 리포트를 써볼 거야? 라이팅을 해야지? 메인 아이디어는 뭐야? 그것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이 책을 다 읽었다는 거야? 이런 등등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책을 읽는 거를 우리가 익스텐시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선생님들이시죠? 혹은 학원 원장님들이시죠? 어머님들도 계세요? 어머님이시면서 선생님이신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어머님이시기만 하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교육비를 지불하고 내 아이를 보내는데 쉽고 재밌게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책을 읽고 오게 해주세요 라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용어상의 의미로 봤을 때 extensive reading이라는 것은 일어나기 참 힘들어요. 그건 집에서 일어나야 돼요. 집에서 엄마가 재미있게 아이들과 혹은 도서관에 가서 재미있게, 그게 extensive, 용어상의 extensive reading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intensive reading이에요. 저희가 지금 리더스메이트에서 아이들한테 영어 독서를 지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어 독서를 지도하지 아이들한테 영어 독서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텐시브, 용어상으로는 인텐시브 리딩이라고 해야지 더 용어상 의미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인텐시브 리딩이라는 건 뭐냐면 보세요. intention of gaining understanding. understanding 하기 위해서 뭔가 그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텐시브 리딩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거 플러스 디테일이에요. 언더스탠딩과 디테일을 얻기 위한 과정이 인텐시브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정독이라고 해석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독 혹은 인텐시브 리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혹은 영어 독서 지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게 스트레스 없는 상황에서 재미있게 읽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더불어서 언어 습득을 위해서 필요한 디테일한 것들을 얻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리딩이라고 용어를 정의해야지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텐시브 리딩이라고 얘기하면 new language, 언어를 습득해야 하는 거예요. vocabulary, 그래마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 그 책에는 뭐 주제라든가 뭐 토픽이 있을 수 있고요. 스킬, 언더스탠딩을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퍼런스라든가 유추한다든지, 혹은 메인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알아간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르, 스트럭처, 그리고 구성,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도록 목표를 설정해서 지도하는 거를 우리가 인텐시브 리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어 독서를 지도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지도하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영어 독서 지도에 관심 있어요, 혹은 뭐 요즘에 영어 독서, 영어 동화에 관심이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용어는 extensive reading이 아니라 intensive reading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퀴즈도 보게, 리더스 메이트에서 이렇게 퀴즈도 봐야 되고요. 책을 읽으면 진단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또 메인 아이디어를 아이들한테 습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리포트도 쓰게 해야 하고요.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vocabulary, 단어도 외우게 시키고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정확하게 언더스탠딩과 언어의 디테일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그 구성 요소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가이디드 리딩이에요. 자, 이렇게 리딩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까막눈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ABCD도 몰라요. 혹은 나는 이제 겨우 ABCD, A는 GOOD를 그냥 GOOD라고 읽지 않고 good이라고 읽어야 해요 라고 아는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라면 결코 이런 독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독서 지도가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 지금 현재 그 운영하고 계시는 교실 환경은 인텐시브 리딩도 매우 많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더불어서 아이들한테 읽기를 지도하는 과정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아이가 읽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에서의 그 학습 지도 방법인 가이디드 리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흔히 가이디드 리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인스트럭셔널 어프로치, 뭐냐면 이거야말로 지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지도가 들어가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티처 워킹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티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기에는 티처의 skillful support, 티처가 어찌됐든 노련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읽어낼 수 있는 어떤 티칭 방법을 정확하게 가지고 노련하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인디펜던트 리더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가이디드 리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가이디드 리딩이라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어떤 스킬을 선생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면 그 가이디드 리딩 플러스 익스텐시브 리딩이 됐던 인텐시브 리딩이 됐던 그 여타의 리딩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내가 리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선생님들이 뭐 영어 독서 혹은 뭐 리딩이라는 어떤 그 학습 커리큘럼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실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관심을 가지셨을 때 1차적으로 선생님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영역은 가이디드 리딩이에요. 그리고 그 가이디드 리딩이라는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그것 플러스 뭐 다독이 됐든 정독이 됐든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익스텐시브 리딩과 인텐시브 리딩 그리고 가이디드 리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 읽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이제 가이디드 리딩이라는 어떤 그 리딩의 메서드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이디드 리딩 할 때 그 리딩이라는 용어, 그 read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합의하고 출발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can you read this? 라고 물어보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서 이렇게 can you read this? 라고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혹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can you read this?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 read의 의미가 뭐냐고요? 이 read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는요, identify this letter예요. 그죠? 그러니까 read라는 액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읽다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 상황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예쁜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을 앞에 앉혀놓고 자, 단어 카드를 보여주면서 can you read this?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는 car라고 쓰여 있을 수도 있고 bus라고 쓰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선생님이 의미하는 read는 뭘까요? 이거는 decode예요. 그죠?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양해.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그죠? 그냥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대답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ecode예요. 그죠? 이거는 can you decode this word예요. sound out this word 이 말이죠. 그러니까 read라는 동사가 decode라는 의미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세요. Can you read this? 했어요. 자, 여기는 상황을 조금 설명했어요. 뭐냐면은 컴퓨터를 새로 산 친구가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컴퓨터 활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Can you read this? 이렇게 했어요. 매뉴얼을 보고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read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는 Interpret the meaning of this manual이에요. 설명해 달라는 거죠.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텍스트들의 의미를 interpret, 설명해 주세요. 해석해서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 의미죠. 자, 이거 왜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냐면 우리가 가이드드 리딩을 포함해서 독서 지도예요, 읽기 지도예요 라고 말을 하였을 때 그 리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real reading이라고 얘기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가리켜야 되는 액션, 리딩은 identifying이겠어요? decoding이겠어요? interpret이겠어요? 그죠? interpret이에요. 무슨 얘기냐? reading이라는 거는 comprehension이라는 얘기예요. guided reading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리딩을 가리킬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에게 comprehension을 가리킨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translation 아니에요. 또 그거는 construction of meaning. 자, reading이라는 어떤 텍스트 머티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었을 때 여기서 reading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 reading이라는 거는 이 텍스트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construct, 계속해서 빌드업 해나가는 거. 그걸 우리가 가리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interpretation. 내가 읽은 텍스트의 어떤 메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설명해낼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리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바로 그 컴프레hen션 베이스의 그 리딩을 어떻게 가리킬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리딩의 프로세스는 디코딩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맞죠. 디코딩이죠. 그죠? ABCD라는 그 레터가 각각의 레터가 ABC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words로 조합될 때는 일련의 디코딩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칙을 처음에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은 해요. 당연히 가이디드 리딩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컴프레hension이 아니고요. 당연히 디코딩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그 파이널 골은 어디로 가겠느냐? 컴프레hension으로 가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이디드 리딩이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가리키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그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가이디드 리딩이라는 거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리딩의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예요. 5살이 된 아이와 6살이 된 아이와 7살이 된 아이 그리고 9살이 된 아이는 분명히 그 아이가 글씨를 읽어나가는 어떤 그 스테이지에 있어서 특징이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의 특징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각각의 스테이지에 맞는 인풋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결과를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아이들한테 언더스탠드를 시킬 수 있는 리딩을 시키고 싶다. 물론 당연히 디코딩에서부터 시작하겠죠. 디코딩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더스탠드 베이스의 리딩으로 아이에게 인디펜던트 리더가 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와야 되는 거는 리딩의 디벨롭먼트 스테이지예요. 그리고 텍스트 팩터. 자, 가이디드 리딩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텍스트가 주로 스토리북이겠죠. 뭐 리터러처. 혹은 다양한 유의미한 글감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텍스트들은 반드시 어떤 그 텍스트 또한 그 일련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리딩의 스트래티지와 또 컴프레션 스킬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리딩의 디벨롭먼트 스테이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5세, 6세 이제 집을 떠나는 시기죠. 뭐 놀이방이 됐던 어린이집이 됐던 뭔가 하여튼 집은 떠나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얼른 집에 가. 이제 어린이집 가야지, 유치원 가야지 이러면서 5살이 된 아이를 그 유치원집에 맡겨놨더니 어린이집에 맡겨놨더니 아이가 울면서 엄마 나 어른 되면 꼭 나 찾으러 와야 돼. 뭐 이렇게 처음으로 이별을 하는 이제 그 시기죠. early emergent. 그 시기에서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유창함이 완성되는 플루언트 시기까지 단계별로 분명히 일련의 리딩과 관련된 특징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보이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시간에 다 말씀은 드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어떤 그 여유를 두고 각각의 시기마다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관심이 더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영어 독서 지도사 과정에서 한번 들으시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